안 씻게 돼. 지금은 거의 이러고 일을 해. 대표님이 보시는 건 아니겠지? 상사들 프사를 찍어서 이렇게 뒤에다 걸어놓으면 안 돼. 안녕하세요. 31살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도 다른 회사들처럼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 보니 딴짓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전 시간은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점심 이후엔 게임을 자연스럽게 켜게 됩니다. 평소에는 업무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아 야근도 잘 하지 않았는데 주 단위 보고를 해야 될 때면 새벽까지 그리고 주말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 일을 하지 않는데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요. 늘 집중하기가 힘들고요. 회사에 나가볼까 카페라도 가서 일해볼까 생각해봤지만 생각뿐입니다.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떻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나 이분의 말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계속 끄덕거리면서 들었거든? 1주차 땐 너무 좋았어. 근데 확실히 2, 3주차 되니까 똑같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너무 신났어. 왜냐면 일단 누군가가 나를 안 지켜봐도 되고,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건 원래 내가 10시 출근인데 10시 출근이면 한 8시, 7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하고 도착하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런 식의 시간들이 되잖아. 근데 정확히 9시 50분쯤 일어나거든? 10시 출근인데? 왜냐면은 출근이 나는 침대랑 컴퓨터가 되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만 열면 바로 출근이 되는 거야. 메신저만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잠옷을 입고 자다가 이러면서 일어나서 그냥 바로 컴퓨터 열면 출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출근인 거야. 얼마나 좋아. 더 아침에 잘 수 있고. 그러니까 전날에 놀고, 전날에 먹고, 전날에 친구 만나고 계속 생활 습관이 망가지는 거야. 침대에서 출근 안 한 게 어디야? 침대에서 출근을 못 하겠더라고. 마지노선이야?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근데 나는 그래서 첫 주 때는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 집에서 영화 틀어놓고, 또 내가 막 듣고 싶었던 노래 크게 틀어놓고, 일하면서 또 이제 댕댕이랑 같이 또 시간 보낼 수 있잖아. 너무 좋았는데 2주차 때부터 슬금슬금 답답하더라고. 그리고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원래 재택근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집중도 안 되고,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기도 어려워지고 3주차가 되니까 미치겠어. 나는 근데 업무 효율 자체는 나는 재택근무가 훨씬 좋은 것 같아. 내가 작업을 하는 속도나, 왜냐면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뭐 퀵도 오고 막 이래저래 자꾸 일이 생기니까 내가 딱 집중해서, 나는 좀 집중하면은 다른 게 안 들리는 편인데, 그럼 또 깨져. 그럼 하다가 이거 해야지 하다가 누구 왔다 갔다 하고 10분 20분 잡아먹고 뭐 누구 손님 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재택근무의 제일 안 좋은 단점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래도 그치? 불편한 거? 뭐 계속 얘기를 하든 뭐 화면 공유를 하든 해도 그래도 옆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나는 이제 재택근무가 3년. 난 지금도 같은 문제를 계속 겪어. 이제 업무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는 게 장점인데, 그 몰입하기 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딴 짓을 다 해야 돼. 다 하고 나서야. 아까 이분도 유튜브 보고 이런다 하셨잖아. 다 하고 나서야 몰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분처럼 나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이것저것 하다가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 한 2시쯤 돼야 제대로 업무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 ADHD 아니야?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 거면 한 3시간 준비한다는 거잖아. 나 같은 경우는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스템들도 잘 돼 있고, 내가 일하는 방식들을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개인 시간이랑 업무 시간이랑 섞여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섞여서 일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처음에 분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나도 힘들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시 출근을 딱 찍고 정시 퇴근을 딱 찍고 이런 재택근무에 대한 시스템이 확실하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너무 섞여버리는 거야. 아침 뭐 11시쯤에 그냥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일을 하다가 오후 4시, 5시쯤에 또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일하고 약간 내 생활 루틴이 되게 깨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집중을 하려면 그 전에 어떤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를 세팅해 놓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보통은 그런 아침마다 사람만의 의식이 있잖아. 루틴이 있잖아. 의식. 약간 나의 의식은 뭐냐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맞아. 좀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가지고 가서 뭔가 이렇게 자리를 정돈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하루 일과가 있었어. 근데 일단은 씻지도 않게 되고 더러워지더라고 재택근무하니까. 맞아. 안 씻게 돼. 나도 이렇게 루틴이 있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일단 꼭 씻고. 근데 그거는 진짜 큰 것 같아. 이게 안 씻으면은 나태해져 사람이. 진짜 나태해져. 맞아. 아침에 꼭 씻고 그리고 나가서 커피를 사와. 그리고 웬만하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해.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 생활 루틴 깨진다는 게 옷을 내가 갖춰 입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컸거든. 내가 잠옷을 입고 지금 바로 10분, 20분 전에 일어나서 출근한다 했잖아. 막 눈곱도 그냥 이렇게 고양이 세수하고 출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일하는 자세를 보여줄게. 평소에 이제 모니터가 2대가 있으면 평소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해. 근데 이제 1주차 때부터는 살짝 약간 이렇게 일을 했거든? 살짝 기대면서. 2주차 때쯤 되니까, 양반다리를 하고서 여기 강아지 앉혀놓고서 이러고 일을 하고 지금은 거의 이러고 일을 해. 진짜 이게. 이제 4주차 되면 침대겠네. 그래가지고. 너무 내 복장도 사실은 복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우리한테 우리의 애티튜드에 우리의 태도에 그치, 미치는 그치.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지를 입으면은 공손하게 앉게 되는데 그냥 트레이닝복이라든지 잠옷을 입으니까 너무 이게 퍼지더라고. 자세도 안 좋아지고. 재택근무를 진짜 오래 할 때가 있었어. 지금은 나가서 일을 할 경우도 많고 뭐 출근을 했었던 경우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되게 오래 할 때는 아예 방을 분리를 해. 그래서 그 방으로 출근을 하는 개념이었어. 이것도 진짜 부러운 게 보통 사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방이 여러 개면은 자기 컴퓨터를 한 곳에다 두고 이동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원룸에서 옮긴 지 얼마 안 됐고 지금도 사실 침대와 책상이 되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이 보시는 건 아니겠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여기로 출근을 해. 출근을 해서 내가 왔음을 인지시켜. 이제 메신저로 인사를 드리고 1시간 정도를 좀 더 자는 거야. 그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핸드폰에 메신저를 알람을 크게 해놓고 이러고 자다가 띵동 울리면 바로 답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점점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나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공간 분리는 못하고 있지. 그때는 작은 방에 옷방이 있었어. 옷방에 있는 옷을 다 내 방으로 가져갔지. 아예 그냥 방을 비워버리고 거기를 이제 사무실로 썼었어.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든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실 거야.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해결이 안 되실 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고 체계를 억지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주 단위 보고를 해야 될 때 새벽까지 주말까지 일을 하신다고 돼 있잖아. 그게 이제 재택근무가 집중이 안 되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공백이 생기다가 업무 공백이 생기다가 업무 보고를 주 단위로 하게 될 때 이제 억지로 만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미뤄뒀다 하는 거지. 일 단위 계획을 자기가 억지로라도 하나를 만들어서 보고하듯이 체크리스트를 적고 그치. 이렇게 하자는 그래서 거잖아. 억지로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 단위 보고를 하는데 이게 한 서너 번 하면 위에 이제 보고를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이 사람은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일 단위 보고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 사연자분이 지금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 뭐 정말 너무 집중하기가 어렵고 뭐 나가서 일을 해볼까 하는데도 그것도 잘 실천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누가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을 어느 정도는 자기 통제를 누가 지켜봐야 돼 이분은. 이게 내가 봤을 때도 혼자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집중을 하기 힘드신 분인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지 몰랐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이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회사가 몇 명이신지 모르겠어. 만약에 뭐 5명이든 10명이든 회사에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다 같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분 혼자서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되게 잘 신경을 써야 될 게 재택근무가 되게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같이 신경을 쓰게 되면 재택근무를 잘 하고 있는 사람도 피해를 본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자기 만약에, 루틴으로. 뭐 일 단위 계획을 아예 회사 차원의 시스템을 해버리면은 그 전에 좀 여유롭게 일하던 게 잘 맞아서 그치. 착착 되던 사람들한테는 완전 피해지. 아, 그러면, 그렇네. 이거를 그냥 이 사람한테 맞춰서, 이 사연자분에 맞춰서 보고 체계를 전부한테 동일하게 적용해버리면 오히려 재택근무로 좀 더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지신 분들한테는 분들도 피해를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생산성이 나오겠지만 그분들은 되게 심적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거지. 자유도를 자유도를 침해받았다. 침해받은 거지. 그럴 수 하는 있겠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분들한테는 재택근무로. 상사들 프사를 찍어서 이렇게 뒤에다 걸어놓으면 안 돼.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으로 삼으시면 안 돼. 재택근무를 하는 일을. 맞지 않는 분이시다. 맞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 오전 시간은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점심 이후엔 게임을 자연스럽게 켜게 됩니다. 요즘에 게임 산업이 엄청 잘 된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막 정 안 되면 억지로라도 뭔가 제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그렇지 않아? 약간 사람이 어느 정도 통제된 생활 안에서 달콤함을 맛봤을 때 맛있는 거지. 아니야. 다 풀어진 상황에서 달콤한 걸 먹으면 뭔가 재미없지 않아? 항상 개달아. 나는 회사에서 몰래 조금씩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너무 재밌었거든? 찾아보게 되고. 근데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하루 종일 보면 하루 종일 재밌는데? 그래? 이것도 진짜 성격 차이인가 보다. 나는 근데 재택근무 때 효율이 올랐던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약간의 루틴이 있는데 난 작업할 때 예능 프로를 틀어놓고 작업을 되게 잘 돼. 특히 나는 진짜 제일 그 프로들마다 약간 다르거든. 제일 잘 되는 게 그 하이킥 신세경 나왔던 그 시즌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진짜 재밌는 시트콤인데 그거를 켜놓으면 이제 내용을 이미 다 알잖아. 많이 봐서. 그거를 켜놓고 작업을 하면 이상하게 엄청 잘 돼, 집중이. 나는 라디오를 들어. 라디오랑 빗소리를 켜놓고 하고, 진짜 집중해야 될 때는 이어폰을 껴, 집에서도. 근데 이어폰 끼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 이어폰 끼는 것만으로도 약간 공간의 분리 개념인 거잖아. 노이즈 캔슬링 돼야 돼? 되면 더 좋아. 그러니까 뭔가에 억지로라도 어떤 루틴을 뭔가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듯이 나갔다 오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나갔다가 다시 그냥 출근을 하시는 거지. 지하철역까지만 갔다가. 나는 그런 의미로 커피를 사러 가는 거였고,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출근을 하면서 몸이 깨게 돼 있거든. 그치. 맞아. 몸이 깨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좀 더 풀어지실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인사하고 다시 자잖아. 그거를 이제 깨우는 게 되게 중요할 거야. 아니면 퇴근했는데 퇴근한 것 같지 않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 나는 퇴근한 것 같지가 않아. 지금 나도 그렇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쳐내기가 되게 힘들 건데, 딱 일과 분리를 해서 퇴근을 딱 해야 되는데. 그 출근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공간 구분을 주거나 출근하는 기분을 줘서 일할 머리를 깨운다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일을 이제 그만하거나 이 퇴근의 개념이 재택근무가 좀, 퇴근도 사실 개념이 약해지는 거잖아. 나는 그렇거든. 나는 지금 한 7시에서 8시쯤 넘어갈 때쯤에 일이 끝나면 그냥 거실로 나와서 TV를 보는 게 퇴근인데, 퇴근을 했을 때 기분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그 할 일을 다 끝내야 돼. 하루 할 일을 다 끝냈어야 퇴근을 할 수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데, 그게 안 끝나서 그런 게 아닐까? 그건 맞는 것 같아. 업무가 계속 이어지는 업무고, 오늘 하루 업무로 딱 끝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기분이 안 되다 보니까 나도 뭔가 일은 끝났고 막 저녁을 차려 먹으면서도 계속 좀 한켠에서 찜찜한 마음이 있는 거지. 오늘 할 거 다 했다 딱 하고 퇴근 딱 해야 기분이 좋을 텐데.
아까 얘기랑 돌아가게 되네. 그 하루에 일할 양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치. 그거를 명확하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끝내고 오늘 하루 일이 끝냈다는 거를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근데 이제 일이 쭉 이어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일, 내일 일, 그러니까 주 단위 일이 있고 그거를 그냥 되는 시간 되는 대로 나눠서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퇴근해도 퇴근한 거 같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기분 알아? 퇴근했는데 퇴근한 것 같지 않고 일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그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회사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치, 그거는 이제 회사의 일의 스타일의 문제고. 문제지. 일의 업무의 종류에 다 따른 문제겠지. 그런 건 것 같아. 뭔가 루틴이나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재택근무 환경을 만드실 때쯤 되시면 회사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지. 하지 마세요, 그냥 재택. 왜냐면 저희가 지금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또 이런 상황들이 또 금방 일단락되고 또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이 나중에 또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혹시 그치. 도움이 되셨으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재택근무 방법을 잘 찾으셔서 재택근무 쪽으로 나중에 뭐 전환을 하시는 것도 그치. 그 루틴만 잘 정해지면 그치. 사실 어쨌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나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잖아. 출퇴근이 얼마나 큰 에너지인데 사실. 저는 정확히 그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어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하루에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그 시간에 술 먹잖아. 그럼 어쨌든 술이라는 취미생활을 할 시간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치. 조금 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부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아. 효율적인 체계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자리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지. 그래도 오늘 꿀팁들이 좀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나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 나도 다음 주부터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좀 씻어야겠다. 씻는 건 꼭 하세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아침에 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자.